8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와 아버지 도장 좀 찍어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눈빛이 다르다는 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겪어보셨나요? 몇 년째 연락도 없던 자식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을,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늙은 부모의 마음으로는 구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실화입니다. 20년간 소식이 끊어졌던 장남이 어느 날 갑자기 요양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효도 계약서를 들고 말이죠. 아버지, 이번엔 정말 달라졌어요. 매달 용돈도 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닐게요. 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 순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고 싶지만 또 배신당할까 두렵고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게 서럽지만 그래도 내 핏줄이니까 한 번 더 믿어보고 싶고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효도를 빌미로 한 완벽한 사기극이었으니까요. 그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병실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낡은 요양병원의 벽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은 힘없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80세의 박만호 씨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얇은 담요 아래 그의 허약한 몸은 거의 존재감을 잃은 듯했고 한때 사람을 꿰뚫던 날카로운 눈빛은 이제 흐릿하게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단조로운 기계 소리만이 고요를 찢으며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문틀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만호 씨의 시선이 천천히 힘겹게 문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흐린 눈으로도 그 윤곽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건 재훈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의 전 재산을 훔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장남. 세월이 그의 얼굴에 굵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 눈, 그 인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때 거만함으로 빛나던 눈가에 이제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재훈이에요. 재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병실로 들어와 아버지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호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년 만에 들어보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뒤를 이어 억눌렀던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간호사 호출 버튼으로 향했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얼굴에 스쳐가는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충격, 원망, 그리고 어쩌면 꺼지지 않은 부성애의 잔재. 너 감히 여길 어떻게 왔어? 만호 씨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약했지만 그 속에 담긴 쓰라림은 칼날 같았습니다. 재훈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하자 만호는 거칠게 뿌리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훈은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들어줄 말 따위 없어. 만호는 벽을 노려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한 짓을 내가 잊었을 것 같아?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배신의 아픔,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혈육의 끈이 그 공간을 짓눌렀습니다. 만호의 마음은 혼란 속에 휘몰아쳤습니다. 머릿속에 재훈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웃으며 뛰놀던 모습, 떠나던 날 남긴 짧고 모호한 쪽지, 그리고
끝없는 침묵 속에서 아들이 살아있는지조차 모르던 나날들. 한편으로는 아들을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찌른 배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고 신뢰는 깨진 유리처럼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재호는 절박한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바닥을 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아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달라졌어요. 바닥까지 떨어져 보니 이제 알겠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만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 미세한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재호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종이 모서리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갑니다. 이걸로 증명할게요. 효도 계약서예요. 제가 아버지를 책임지고 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만호 씨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효도 계약서. 고작 그깟 종이 한 장으로 내 죄를 덮으려는 거냐?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의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 진심일까? 또 다른 속임수일까? 병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그 침묵 속에서 이야기는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만호 씨는 고개를 돌려 벽을 응시합니다. 뭐가 어째서 지금 와서 이러는 거야? 20년이나 지난 지금? 그의 말투는 차갑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20년의 세월, 배신의 상처,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혈연의 끈이 그 공간을 짓누릅니다. 재호는 계약서를 펼치며 간절히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제 진심이에요. 제가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병원에도 모시고 다닐 거예요. 제가 잘못을 갚을 기회를 주세요. 만호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갑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매월 100만 원 생활비 제공, 매주 2회 이상 방문 및 병원 동행, 간병비 일부 지원, 사망 시 부동산 70% 상속. 만호 씨는 종이를 내려놓고 재혼을 바라봅니다. 이게 내 진심이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하지만 그 안에서 미세한 흔들림이 느껴집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버지. 제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만호의 마음은 갈등합니다. 20년 전의 배신이 생생히 떠오르고 아들의 눈물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아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그의 눈가에 스며듭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립니다. 딸 은주가 들어서며 놀란 목소리로 말합니다. 재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는 동생 재훈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재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은주는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잘 지냈냐고? 너 때문에 아빠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만호 씨는 침대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인 기쁨과 두 자식 사이의 갈등에 대한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아버지께 드린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후회해. 그래서 이번에 효도 계약서를 가져왔어.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는 약속이야. 은주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효도 계약서. 그게 뭐야? 또 무슨 속임수야?
재훈은 서둘러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누나. 진짜야. 이 계약서에는 내가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겠다고 쓰여 있어. 사망 시 부동산 일부를 상속받지만 그건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증거야. 은주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믿지 마세요. 재훈이가 20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돈 훔쳐서 아빠와 제가 죽든 살든 다 내팽겨치고 도망간 애인데 이제 와서 효도한다고요? 재훈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정말 변했어. 그때는 젊고 어리석었어.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은주는 재훈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너 정말 진심이야? 재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믿어줘. 내가 정말 아버지를 위해 왔어.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동생을 믿어야 할까, 의심해야 할까? 복도에서 잠시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누나도 이해할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면요. 하지만 만호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정말 변했을까? 며칠 동안 딸 은주는 절대 도장을 찍어주면 안 된다고 만호 씨를 설득하였습니다. 만호 씨는 처음엔 딸의 말처럼 의심했지만 아들의 눈물 섞인 사과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정성스런 태도에 어느새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손이, 그래도 비는 못 속이는 걸까? 이번엔 진심일지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졌어요. 만호 씨는 딸 은주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재훈 씨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은주는 절망했고 재훈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만호 씨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2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믿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만호 씨는 잠시 퇴원 후 며칠째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아들 재훈이 제시한 효도 계약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글자들이 마치 그의 미래를 올가매는 올가미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끙끙 앓던 만호 씨는 결국 지역 노인 상담센터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은은한 차 향기가 그를 맞이합니다. 벽에는 노인들의 미소 짓는 사진들이 걸려 있고 작은 책상 뒤에는 60대 중반의 상담사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상담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만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꺼내 보이며 말합니다. 제 아들이 갑자기 효도 계약서를 써달라고 해서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잠시 후 상담사는 만호 씨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르신, 이 계약서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예요. 특히 이 부분 사망 시 부동산의 70%를 아드님에게 상속한다는 조항이 문제입니다. 장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높은 비율을 주는 것은 불공평할 수 있어요. 게다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들이 모호합니다. 정성껏 모신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매주 1회 병원 동행처럼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만호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묻습니다. 그럼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상담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계약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계약서가 어르신께 불리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만호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불리하다니요? 아들이 저를 속이려는 건가요?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 종종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드님이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사업이 망해서 빚이 많다고 했습니다. 상담사의 눈에 안타까움이 스칩니다. 그렇다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효도 계약서는 원래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잘못 사용되면 오히려 재산을 빼앗기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호 씨는 손을 떨며 묻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이 계약서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모든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를 따르는 것입니다. 만호 씨는 힘없이 얘기합니다. 저도 그걸 알지만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어쩔 수 없어요. 상담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보호받을 권리도 있으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더라도 어르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세요. 만호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담센터를 나서는 만호 씨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가슴 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희망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재훈의 문자입니다. 아버지, 내일 은행 가서 통장 정리 좀 해야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만호 씨는 문자를 보며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상담사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침울합니다. 박만호 씨는 침대에 누워있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아들 재훈이 곁에 앉아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재훈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아버지, 누나가 어제 병원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만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뭐라고 했다고? 재훈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 재산을 제가 다 가져가려 한다고 소문내고 다녀요. 저를 사기꾼이라고까지 하면서요.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퍼뜨리고 있다던데요. 만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은주가 그랬다고? 네, 아버지. 저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나는 저를 의심하는 걸 넘어서 아예 배척하려고 해요. 재훈의 목소리는 슬픔과 억울함으로 떨립니다. 만호는 말문이 막힙니다. 딸 은주가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모습을 떠올리지만 재훈의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밖으로 나온 재훈은 은주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짜 동정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많이 화나셨어요. 은주는 숨을 멈추고 묻습니다. 뭐라고? 왜? 누나가 저를 못 믿는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은주는 이제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저도 말리려고 했는데 너무 단호하시더라고요. 재훈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은주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아빠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은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전화를 끄는 은주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가 자신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립니다. 며칠 후 은주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아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갑니다. 하지만 만호 씨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은주야, 너 요즘 병원에서 무슨 말하고 다니는 거냐? 은주는 당황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재훈이가 그러던데 내가 내 재산에 대해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닌다고. 만호 씨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롭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아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만호 씨는 한숨을 쉽니다. 그래, 재훈이는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도 하던데. 은주는 눈물을 삼키며 말합니다. 아빠, 어떻게 저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하지만 만호는 고개를 돌립니다. 됐어. 나중에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딱딱합니다. 은주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병실을 나섭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릅니다.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녀는 아빠에 대한 실망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한편 늦은 밤 재우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합니다. 네, 변호사님. 아버지가 효도 계약서에 서명하셨어요. 이제 유언장만 바꾸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합니다. 병실 안에서 만호 씨는 잠에서 깨어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나가 방해하면 안 되니까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겠어요. 만호 씨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그때 재훈이 병실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아버지 깨셨어요? 괜찮으세요? 재훈은 다정하게 웃으며 다가옵니다. 만호는 아들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재훈아, 너 방금 누구랑 통화했니? 재훈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아, 그냥 친구랑 얘기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만호는 의심을 삼키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20년 전 재훈이 돈을 훔쳐 떠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이런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했었죠. 재훈의 계략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그는 일부러 병원의 간병인을 해고했습니다. 아버지, 간병인은 이제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접 모시겠어요. 그게 진짜 효도죠. 하지만 재훈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모든 재산 서류와 통장을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만호 씨가 잠든 사이 재훈은 조용히 아버지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만호 씨는 오랜 병원으로 중요한 서류나 물건을 가방에 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챈 재훈 씨는 통장,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중요 서류들을 하나씩 사진을 찍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만호 씨는 잠을 깼지만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아들이 가방을 뒤지고 사진 찍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만호 씨는 속으로 설마 재훈이가 또...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본심이 무엇인지 이제 확신했습니다. 만호 씨는 밤새 속으로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실, 재훈의 계략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외로워했고 딸은 상처받아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서류는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눈치챘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반격이 시작된다는 것을. 만호 씨는 아들의 진짜 속셈을 알고 난 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년 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훈이 없는 틈에 만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애비가 또 큰 실수를 했구나. 내 말이 옳았어. 전화 너머로 딸의 한숨이 들렸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다며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딸과 다시 화해한 만호 씨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만호 씨는 재훈이 오가는 모든 대화를 조심스럽게 녹음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두고 재훈이 문서나 병원 서류를 요구할 때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재훈은 평소와 다르게 조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위치를 물었고 상속 준비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만호 씨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 앞에서 상속 얘기를 하다니. 하지만 모른 척하며 서류는 딸이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왜 누나가 그런 걸 가져가느냐며 불만을 표했지만 장손인 자신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억지로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만호 씨는 간호사와도 긴밀히 협조했습니다. 베테랑 간호사 김 씨는 30년 경력으로 이런 일을 여러 번 봤다며 조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혈육이라고 다 같은 혈육이 아니라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재훈이 만호 씨의 서명을 조작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담보대출 신청서를 가져왔는데 서명 확인차 연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런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호 씨는 즉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분명 자신의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필체는 비슷했는데 분명히 달랐습니다. 제 아들이 저 몰래 서류를 조작했다고 말하자 은행 직원은 경악했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만호 씨는 그날 바로 변호사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이것이 명백한 사문서 위조이며 형법 제231조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의 근본적 신뢰가 무너졌으므로 효도 계약서는 즉시 무효 처리가 가능하고 사기죄로도 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들 재훈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웃으며 병실에 나타나 맛있는 갈비찜을 사왔다며 드시겠냐고 물었습니다. 만호 씨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재훈아, 내 속셈 이제 다 안다. 재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며 당황하자 만호 씨는 은행에서 서명을 조작한 것과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계략을 모두 안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은 당황하며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만호 씨의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효도 계약서, 이 순간부터 끝이다. 만호 씨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재훈은 경악했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다며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만호 씨는 20년 전 그때도 거짓말이었고 지금도 거짓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은 이번엔 진짜라며 정말 효도하겠다고 울부짖었지만 만호 씨의 눈엔 이제 연민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돌아온 줄 알았는데 장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까지 속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형사 고발을 원하면 바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훈은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매달렸지만 만호 씨는 이젠 정말 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만호 씨는 그렇게 효도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재훈을 병실에서 내보냈습니다. 며칠 후 딸 은주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묻는 딸에게 만호 씨는 고맙다며 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자신은 계약서 같은 거 필요 없다며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만호 씨는 이제야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만호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 달 후 재훈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효도 계약서는 완전히 무효가 되었습니다. 만호 씨는 딸 은주와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효도 계약서 없이도 은주는 매일 아버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만호 씨는 딸에게 미안하다며 아버지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말라며 가족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효도 계약서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걸까요? 어쩌면 효도란 조건이나 서류가 아니라 끝까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요? 장손이 돌아와도 손주들이 효도를 계약서로 약속해도 가족이 지켜야 할 건 조건 없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계약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효도 계약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에게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효도 계약서 잘 쓰는 법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효도 계약서 잘 쓰는 법. 효도 계약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구체적인 부양 의무를 조건으로 달아 불이행 시 증여를 취소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게 하는 부담부 증여 계약서입니다. 다음의 6가지 핵심 요소를 충실히 기재해야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증여자 부모와 수증자 자녀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법적 성년 여부 및 자발적 동의 사실 명시. 2. 증여 대상 자산의 명확한 명시. 부동산 소재지 시도 구동 후 대지 면적, 건물 면적, 공시지가 또는 평가액 기재. 현금예금, 계좌번호 은행명 금액, 이체 방식 및 횟수 명시. 기타 자산 주식 채권 등 종목 수량가액 등 구체화. 3. 구체적인 부양 의무 효도 의무 조건. 추상적 표현 정성껏 모신다 금지. 예시. 을은 매월 말일에 갑의 생활비로 100만 원을 입금한다. 을은 매월 1회 이상 갑의 병원 진료에 동행한다. 을은 갑이 요양시설 이용 시 모든 입원비 치료비를 부담한다. 4. 불이행 시 반환 및 해제 조항. 을이 상기 부양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거나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증여받은 재산을 즉시 반환한다. 민법 제556조의 해제권 행사 요건과 기간 위반인지 후 6개월 이내 도병기. 5. 재산 처분 제한 조항. 부모 생존 기간 동안 증여 재산의 매매 전세 담보 설정을 금지. 처분이 필요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조건 명시. 6. 작성 일자 서명 날인 및 보관. 계약 체결 일자 기재. 갑을 각각 서명 또는 인감 날인. 같은 내용 2부 작성 후 각자 일부씩 보관. 장수 계약서는 쪽간인하고 공증 추천. 이 외에도 공증을 통해 증거력을 강화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를 받아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6가지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면 분쟁 시 법원에서도 부담부 증여로 인정받아 부모의 노후 안전장치로서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